중국 고전극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는 판소리 뭐 5마당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중국에는 약 1000년 동안 수천 종의 희곡 작품이 만들어졌거든요. 여러분 혹시 경극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뭐 TV라든지 뉴스에서도 중국을 소개할 때 그 얼굴에 아주 다채로운 화장을 한 그런 경극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중국의 전통극인데요. 중국의 전통극의 전승은 사실 그 역사가 굉장히 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역사 가운데서 약 송원대, 한 1000년 전 송원시기면 전통극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돼서 대본도 창작이 되고 희곡 작품이 창작이 되고 또 극단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을 공연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송대를 지나면서 원대 몽고족이 중국을 침입했을 때 그 즈음에 특별히 이제 중국 희곡 작품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는 민간에서 그냥 이렇게 연극이 공연되던 상황에서 이제 벼슬에 나갈 수 없게 된 한족의 그 선비들이 그 희곡을 창작해서 생계를 도모하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죠. 그러면서 그 희곡 작품이 아주 좋은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작품들이 남아서 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잡극이라고 합니다. 이 원대의 잡극이 크게 유행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그 원잡극으로부터 또 제재를 취한 장편의 희곡들이 명대, 청대를 걸쳐서 많이 창작이 됩니다. 이러한 많은 작품을 배경으로 해서 중국은 전통극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원잡극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원대에 유행했던 잡극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는 명청시대에는 전기 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경극 뭐 이런 다양한 연극 양식이 있습니다. 이 전통극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번쯤 알아놓았으면 하는 것이 곤극이라는 것 그리고 경극이라고 하는 두 장르 정도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곤극은 명대부터 유행했던 중국의 가장 세련된 연극 양식입니다. 아주 많은 문인들이 작품을 창작을 하고 또 사대부 관객들이 즐겨봤던 그런 연극이고 황실 연극도 됐었죠. 그래서 아주 세련됐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경극은 역사가 좀 짧습니다. 곤극이 약 600년 정도 역사가 있다면 경극은 한 200여 년 정도 됐어요. 청대 중엽부터 시작해서 북경을 중심으로 유행한 그런 전통극 양식인데 아무래도 북경말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장 널리 전승돼서 한동안은 중국의 국극이라고도 불렸지요. 그러한 전통극 양식들이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이렇게 다양한 연극 양식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희곡 문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이거든요. 서로 이제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중국에서는 이 희곡 작가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가 영국에서는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를 꼽듯이 중국에서 명나라 때 최고의 문호를 꼽으라면 모란정이라는 희곡을 창작한 당현조를 꼽거든요. 그만큼 명청시대에는 소설, 희곡 같은 이런 서사가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 문인들이 희곡 창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는 희곡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사랑받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장르여서 문학으로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조씨고아라고 하는 작품은 그 제목대로 조씨 집안의 고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나라 때의 기군상이라고 하는 작가가 창작한 작품인데요. 세계의 비극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비극이라고
이렇게 중국이 자랑하는 작품입니다. 이 조시고와 이야기는 아주 고대 BC 600여 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0~700년 전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지은 춘추라는 책에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그 후에 여러 역사 기록하는 사람들이 특히 사마천 사기 같은 데서 좀 더 부연해서 자세한 기록을 함으로써 그 이야기가 근거가 되어서 이제 후에 역사극으로 재창작된 것이죠. 특히 이 조시고와는 송원 시기 때 조금 더 관심을 모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송 왕조가 조씨 왕조였거든요. 조광윤이 창시한 이 조씨 왕조였기 때문에 조씨 고아 이름이 조무인데 이 조무에 대해서는 사당을 짓고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요. 또 실제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인물, 영웅 인물들에게 대해서도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어주는 이런 정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야기가 되었죠. 게다가 원나라 때는 또 징기스칸이 중국을 정복한 그런 몽고족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조시고와의 조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처럼 송이 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시 부흥시킬까 하는 그런 그 염려와 희망을 이 이야기에 기탁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원 시기에는 특별히 이 이야기가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시고와라고 하는 원작극이 크게 유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조시고와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복수를 주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살아남은 조씨 집안의 씨앗, 조시고와 조무가 장성한 후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른 그런 아버지 정령과 또 자신이 조시고와인지 모르고 키워준 그런 도왕고, 당시의 권세가죠. 도왕고 이 두 아버지 밑에서 장성하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던 이 고아가 이제 그 자신의 생존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는 사실은 아주 보편적이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같은 방식으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만 이제 중국에서는 특히 육아적인 윤리에서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임금에게 충을 다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그 기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의 원수 또는 나라의 원수에게 복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 그리고 어떤 사회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법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적 틀 안에서 그런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법으로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때로는 그런 개인적인 복수가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관오리가 제대로 그런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을 때,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지 않았을 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그 법이 정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그것을 감안해서 판결하는 이런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 더 중요한 기본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인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점점 현대로 오면서 우리는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할 수는 없는 시대가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수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복수를 그러면 이 조시고와에서 그 온 가족을 다 살육해버린 그런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수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시고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조시고와라고 하는 작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중국에서만 널리 알려진 작품이냐 하면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 조시고와 작품은 사실 중국 희곡 가운데서 가장 먼저 외국에 소개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서양에 소개된 작품입니다. 17세기 정도에는 유럽에 중국 붐이 일었었거든요. 중국의 도자기, 중국의 정원, 중국의 비단, 차 등등 이 크게 유행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중국 문학도 소개되고 중국 희곡 작품 가운데서 이 조시고와 작품이 제일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불어로 번역 소개가 됐고 후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상가인 볼테르가 이 작품을 다시 중국고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는 볼테르는 중국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군상의 조시고화라고 하는 원작극 작품을 기초로 하지만 이것을 다시 조금 배경을 바꾸어서 송나라와 또 징기스칸의 원이 대립하는 이런 구도로 좀 배경을 바꾸어서 각색해서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도 서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고요. 우리나라에는 연극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연극보다는 소설로 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시고화라는 작품은 비극으로서 중국에서 손꼽히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함께 즐겨왔던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희곡 작품의 하나인 조시고화를 중국에서 역사적으로 널리 전승되고 공연되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 작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연을 올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중국에서 대표적인 연출가인 린짜오화, 티엔친신 같은 사람들도 다시 현대극 버전으로 올리고 있고요. 그 중에 티엔친신은 우리나라에 와서 극단 미추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2006년에 공연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최근에 2012년에 또 로열 셰익스피어 극단에서 이 조시고화를 공연을 했습니다. 기군상의 조시고화 원작 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버전과 서양의 관점에서 햄릿과 같은 비극에 익숙한 서양 관객들을 위해서 조금 각색한 그런 버전으로 또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시고화 작품을 우리 국립극단이 지금 새롭게 우리 버전으로 공연할 때 또 어떻게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정서로 이 작품을 만나게 될지 크게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시고 중국의 고전극에 대한 또 이해도 더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